응, 아이씨. 안녕하세요. 13강을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학생들하고 강의해서 이제 녹화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편집하다가 다 지워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밤중에 또 여러분들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라고 이게 녹화를 합니다. 몇 페이지를 할 거냐면요. 한문 자습서 87페이지. 87페이지. 변양까지 하다가 말았죠. 변양. 변양은 이렇게 쓰고, 벼시니까 해가 들어갔죠. 해. 이런 기상과 이런 날씨일 때 일, 월, 일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글자도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반드시 일자가 하나 들어가야 합니다. 변양. 그 다음에 80페이지 위에 열매실 있죠? 이렇게 어미모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열매실. 요거가 약자가 있다고 했죠? 약자. 하나, 둘, 세 개 하고, 이렇게, 약자. 열매실 위에다가 빨간 펜으로 쭉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약자. 이렇게 쓰세요. 그 한문책 이거 공부 다 하고도 버리지 마시고, 계속 놔두면서 한 번씩 보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뒷편에는 상당히 한시, 그 다음 편에는 어려운 한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볼만한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리지 마시고 한동안 좀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생 이제 이번 끝나면요 평생 한문을 안 배울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한문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 중학교 3학년 때 한문 안 배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문을 다음에는 이 정자입니다. 이거는 정하다는 정자. 그 다음에 정자는 또 바를 정자가 있고, 또 아까 학생이 어떤 얘기하는 거 정사정, 정치할 때 이 정자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 많이 하는 발을정. 그 다음에 발을정, 정답할 때 답 이렇게 쓰죠. 올바른 답.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정가라는 가. 정가. 정해진 값. 이렇게 정해진, 틀려요. 아무거나 갖다가 붙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먼저선, 손자선, 이자, 공자. 공자가, 이거는 함께라는 공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 비슷한 글자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공변될 공이라고 두 개가 좀 거의 공동 이렇게 할 때 이 공자를 쓰는데, 함께 공동, 거의 의미는 비슷하죠. 근데 뜻은 엄밀히 틀려요. 모두 함께. 이거는 이제 공화국 할 때 공화국 할 때 약자를 할까? 공화국 할 때
이 공자, 이 공자를 쓴 게 아니라, 예. 합쳐가지고 공공시설, 공동화장, 공공사업 할 때 이 두 개 다 공공사업 이렇게 예. 공동으로 함께 하는 사업. 그래서 공공 이렇게 이 공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협자. 협자를 쓸게요. 협자는 열십자에다가 힘력자 이렇게 세 개인데 부수는 이 열십자가 부수입니다. 힘력자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들하고 아까 정사정자 썼죠? 정사정자 아까 정치할 때 자 89페이지 문제 풀며 실력 쌓기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기에서 음이 같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번은 아침조, 2번은 변양, 3번은 이르다는 조자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4번은 리을은 저물모, 6번은 정할정, 금방 했던 정할정. 그래서 기역조하고 디귿조가 같은 의미죠. 그래서 1번 정답은. 그 다음에 2번 뜻이 서로 상대되는 한자로 연결된 것이 아닌 것은. 자, 한번 써보자. 자, 아침, 저녁, 반. 그 다음에 2번은 망. 흥망. 3번은 선, 후, 흥, 망, 조, 서. 그 다음에 4번은 진, 가, 진, 가, 참, 거지. 그 다음에 협. 아까 금방 썼던 협.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자, 아침하고 저녁 반대 개념이죠. 그 다음에 흥하고 망하고 반대 개념 같고, 앞선하고 뒤에, 앞뒤 반대 개념. 참되고 거짓되고, 이것도 반대 개념이죠. 이 가짜는 거짓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임시라는 뜻도 있어요. 임시. 가금물 뭐 이렇게 할 때 이 가짜를 씁니다. 꼭 거짓 뜻으로 말고 임시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때는 거짓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요거는 도울 협자죠. 도울 협이고 요건 힘력자. 요거는 거의 반대 개념이 아니죠. 반대가 아니고 거의 비슷한 개념. 아니요. 비슷한 건 아니죠. 좌우지간 반대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 정답은, 이거. 이런 거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예. 어휘력을 이렇게 물어보는 한자 어휘력을. 이 정도를 딱 맞춘다면 상당한 실력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단어의 의미 옳지 않는 것은 1번은 조선. 예, 맞죠? 2번 도읍. 맞죠? 3번은 위세.
맞죠? 4번 부흥 맞죠? 부자가 앞에 내가 앞부분에 설명을 했는데 부자가 1번 2번 회복한다는 복자가 있고 다시라는 부자가 있어. 회복. 여기서는 회복한다고 뜻할 때는 광복. 그 다음에 다시 한다는 거는 부활. 앞 시간에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광복 이때는 복, 부활 할 때는 부자로 읽는다.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회복한다고 다시 회복하고 의미는 약간 비슷하죠. 하지만 읽는 거는 완전히 틀려요. 앞 시간에 아마 설명한 것 같은데 대표적인 한자가 이거예요. 광복절 할 때 광복. 그 다음에 이 다시 부라고 읽을 때는 부활. 이거를 복할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부활. 이렇게 하고 이 앞부분은 내가 이렇게 썼는데 한번 여러분 쓰다 보면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쓰게 돼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에다 이게 됐구나. 4번은 패망인데 대망으로 썼죠. 그래서 정답이죠. 자, 패할 패자. 망인데 여기는 대망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틀립니다. 이게 답임.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에 문 네모 뭐 이렇게 됐죠? 자, 들을 문 1. 한 가지를 들으면 문일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안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 100번을 패면 100번은 쏘면 100번 맞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갖 고비와 심한 고생. 이거는 천신만고죠. 이때 매울 신자. 매울 신자. 이거는 다행이다는 행복이다는 행자예요. 좀 틀리죠? 위에 이렇게 하면 행자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 신라면 할 때 신자, 매운 라면, 신라면 할 때 신자인데 처음에 신라면이 나올 때 사람들이 행라면 읽었다 그래요. 천신 쓸 고자 1000번 쓰라리고 10,000번 괴롭고 천신만고 온갖 고비와 심한 고생.
여기서 이제 이 숫자를 전부 더했을 때 숫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여기는 이제 1, 10 그렇죠? 여기는 100. 여기는 밑에는 1000, 10,000. 그러면 1, 10, 1000, 100 다 들어있죠? 8이 없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에는 다음 성의 속뜻으로 옳은 것은 계란 6월을 아까 했죠. 예, 이거 운이 없다. 계란 6월을 다시 계란 6월을 계란 앞에 이제 앞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계란에 뼈가 있다. 그거를 이걸 오사성을 만들 때 그냥 비위로 만들었다고 봐요. 계란이 썩었다. 계란 속에 돌이 있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계란이 물돼 버렸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뼈가 있다라고 강하게 이제 했는데 여기 이제 자습서에는 계란에 계란이 골았다는 말을 계란이 골자를 넣어서 같은 음으로 말하자면 장난쳤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릴 때나 쭉 계란이 골았단 말을 그렇게 빗대서 한글을 갖다 붙여서 했다. 그렇게 배운 적은 없어요. 이게 이 세종대왕하고 황희정승 얘기인데 그렇게 됐다면 꾸준히 그 말이 이어져 내려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말장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책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맞았다 해야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분이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인데, 그리고 이 정승으로 관리로 가장 존경을 받을 사람이 황희정승인데, 그 세종대왕하고 황희정승 사이의 관계를 썩은 계란에 비유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임금님이 그 아끼고 청렴한 그 정승을 한테 썩은 계란을 주겠어요. 그리고 더 말이 안 된 거는 그 황희정승이 계란을 바꿔서 그 썩은 계란이 발견이 됐다 하면은 종들한테도 입도 뻥긋 못하게 했을 텐데, 임금님이 하사한 계란수이 썩어가지고 골았다, 이거를 온 사방에 온 나라에 퍼뜨리겠습니까? 예, 이런 것을 역사의 고증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된 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봐요. 예,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에 세종대왕하고 황희정승이 고사라고 나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틀리잖아요. 책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서는 의구심을 가져야 돼.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와전이 돼서 안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됐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절대 그럴 리가. 임금님도 썩은 계란을 가장 아끼고 훌륭한 정승한테 줄 리도 없고, 또 정승도 그런 거를 받았다 하면은 땅에다가 묻든지 아주 제깍 그렇게 했지, 어떻게 그거를 사방팔방에 떠벌렸겠습니까? 이건 고사성어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고 봐요. 이런 기록이 뭔가 잘못되고 전해진 거를
사람들이 그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책에까지 이게 나왔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계란유고는 여기서 현명함, 어리석음 이게 다 있는데 정답 운이 없음이겠죠. 예. 그 다음에 6번 함흥차사는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관련된 고사죠. 7번 조삼모사 했는데 원숭이들이 첫 번째 도토리를 3개 준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원숭이들이 투정을 부리고 화를 했다. 그래서 다시 도토리를 4개 줬는데 그 다음에 원숭이들이 기뻐했다. 조삼모사를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람 간교한 깨로 사람을 속이고 비슷한 건데 사람 착각하게 만들어서 홀리게 해서 사기치고 이런 거를 조삼모사로 비유했다고 봅니다. 예. 전해지는 대로 아마 조삼모사를 이것도 누가 말을 지어내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가오이는 2번 나무 건세를 빌려 이세를 부림 그 뜻이죠. 예.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겠습니다. 90페이지 이제 1번은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2번은 신중한 말 한마디에서 원중유어는 말 속에 뼈가 있음. 그 다음에 충은 여기는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린다. 정문일침 정수리에 침을 놓음. 따끔한 충고나 교훈. 그 다음에 촌철살인 한치 세부치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음. 이거를 한마디 좀 더 해요. 촌 이렇게 안 하고 점이라겠죠. 자, 세금에다가 도자에다가 입구에다가 임금왕자 요거를 길게 하라 그랬죠. 이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옥편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원래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창과자를 이렇게 써서 전철 죽일살인 전철살인 이만큼만 촌철은 한 매듭 정도 되는 쇠붙이라겠죠. 이걸로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아주 날카로워서 아주 세게 때려야만 죽겠죠. 이것도 비유죠. 그러니까 아주 이만한 쇠붙이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끔한 충고가 될 수 있지만은 제가 이제 앞에 수업에서 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조심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내가 이제 어제 강의할 때는 굉장히 강한 충고, 좀 통하는 말이겠지만 아주 센 말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는 말조심 말을 하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촌철살인을 그냥 따끔하게 강하게 한마디 했다는 걸로도 씁니다. 양쪽으로 다 써요. 말조심해라고도 쓰고 실제로 굉장히 강한 촌철살인으로 그 사람을 굴복시켰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쓰니까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음. 말했죠? 말하고 행동하고 늘 틀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교훈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문제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90페이지 10번입니다. 함흥자사, 함흥으로 보낸 관리,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 설명했었죠. 계란육을 아까 했죠. 어쩌다 뭘 받았는데 그것마저도 운이 없어서 운이 정말로 겹겹해서 무겁다. 이런 뜻이죠. 어쩌다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그것마저도 무산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럴 때
계란 6월. 조삼무사 좀 전에 했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그 다음에 호가 호의. 여우가 호랑이 이슬을 빌림. 앞에 호는 여우, 뒤에는 호랑이 호. 아까 설명해서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빈칸에 자 3번 그 다음 페이지 91페이지 3번을 볼게요. 위에는 시험범위 아니거나 이런 거 보면 금방 알기 또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날카로운 뭐뭐뭐뭐의 발언이 목을 끌었다. 이때 정문일침으로 쓸 수는 있지만 촌천살인으로 넣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위주자가 실수로 넘어져. 이거는 시험범위 아니지만 어부질입니다. 둘은 어떤 어린시 이것도 중마고 곧바로 연락을 준다더니 일주일째 어쩌다 하몽차사. 여기까지 했고요. 자, 뒤에 대단한 문제 풀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범위로 얼마나 것은 3번을 좀 볼게요. 3번을 뭐뭐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의 속뜻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야기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뭐뭐 고사성어 속뜻을 알려면 뭐를 공부해야 좀 알 수가 있죠. 진실, 두 번째는 권리, 3번 유래, 4번 결과, 5번 역사.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적인 얘기로 유래돼서 고사성어 속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5번 역사.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6번 뭐중유골 뭐행일치 말씀은 들어가죠. 2번. 그 다음에 성어 밑줄쯤 부분이 표현한 것은 존철 따끔한 말 1번. 조그만 세부치가 사람을 죽인다는 속뜻이 아니죠. 따끔한 말로 해야 합니다. 자, 충언여기. 충. 충은 아니 요건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충지간 말은 귀에 거슬린다. 1, 2, 4, 3 이 순서를 해야 돼요. 충은 여기. 그래서 정답은 충원 이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2번이죠. 다음은 자 9번 10번 자 선자를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쓰고 선자가 이제 총 이렇게 이거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적임 나와 있죠. 일단은 착하다. 2번은 좋다. 그 다음에 많다는 아니고 착하다, 빠르다, 잘한다. 이런 뜻 비슷하지만 좋은 뜻으로 세 가지 이러죠. 선악할 때 착하다 이렇게 쓰겠죠. 아까 여기 이제 나온 다다익선 할 때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이 선 잘한다고 쓸 때는, 최선. 최고로. 이것도 좋다로 내야 할까? 최선. 예. 잘한다는 의미로 또 선자를 써요. 최고로 잘한다. 이건 아니면 찾아봅시다. 찾아봐요. 잘한다를 여기 앞에 했었는데 얼른 안 떠오르네. 그 다음에 13번.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모만 사다 줄래? 네, 엄마. 30분이 지났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뭐죠? 뭐를? 1번 함흥차사, 호가오이, 중마고, 계란육을, 중원역이. 1번 함흥차사죠. 자, 조삼모사를 숫자를 합치면 어떤다? 7개. 그 다음에 계란육월은 운이 없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1가 96페이지 11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체 부수. 이건 무조건 부수가 되는 것을 써볼게요. 이거 늘 썼는데, 곱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한자가 이게 딱 이거에서 이게 찾아야 돼요. 근데 물론 몇 글자 없죠. 곱이. 그 다음에 이를지. 뭐뭐에 이른다. 이를지 자. 그 다음에 마을리자. 마을리. 그 다음에 발족자. 요것은 요거하고 같은 글자다. 그 다음에 설립자. 한번 써보세요. 써야 안 잊어먹습니다. 달릴 주자. 달릴 주자. 그 다음에 빗자. 빗자를 앞에 써봤죠? 빗자를 한번 더 써볼게요. 쓰고, 이렇게 하고, 내린 다음에, 이렇게. 빗자가 상당히 잘 쓰면 이뻐요. 빗자. 그 다음에, 달감자. 이렇게, 이런 글자들이, 자기 전체 부수. 이런 것도 이런 게 전체 부수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늘 눈으로 봐서 머릿속에 집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를 하겠습니다. 한문에 우리가 제가 봄에 일단 한문은 상형 문자가 있고 회의자가 있고, 그러니까 상형 문자 있고 지사 문자 있고, 그 다음에 회의 글자가 있고 형성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가지 또 있죠. 근데 오늘은 자, 형, 형성, 그 다음에 회의 글자. 이거는 음하고 뜻, 그 다음에 이거는 뜻끼리. 이게 이제 이거는 자, 형은 이제 음을 불러온 거고, 요거는
뜻이란 뜻이죠. 예. 모양, 형.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요거는 이제 뜻이죠. 이게 모은다는 뜻이요. 모으다. 모을. 모임. 뜻끼리 모여서, 뜻끼리 모여서, 요거는 뜻하고 음하고. 이게 추가로 하자면, 이게 귀 있죠? 당연히 이런 게 들어가면 부스라겠죠? 네, 이거는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자 중에서,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자죠? 배. 우리 오비리락 배웠죠? 배리. 먹는 배. 자, 먹는 배를 볼게요. 배나무가 뭐죠? 나무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뜻이겠죠? 부수는 전부 거의 뜻이에요. 부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이익이다는 이로울, 이롭다는. 이익 할 때 이익 됩니다. 배나무하고 이익하고 직접 관계가 없죠. 배나무하고 이익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뜻에 해당되고, 이로울 이자를 빌려서, 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동성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많아요. 자, 여기 일단은, 등자라는 등. 등. 등자가 있는데. 이것도 등이 불이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불이에요. 불을 이만한 상자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불을 비췄잖아요. 당연히 이것이 부수면서도 뜻이죠. 이거는 무슨 자죠? 오른다는 등자죠. 등산할 때 등. 오른다는 등. 근데 이게 불 비치고 다니는 이 등이 등산하고 아무 상관없죠. 등하고 아무. 오른다는 그때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음이고, 아니야, 이거 음이고, 음을 빌려오고, 요거는 뜻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성구죠. 여기 나와 있죠. 자, 등불 등자. 이런 이 다리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이게 있는 다리각자. 그 다음,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있어요. 이게 말씀 담자예요. 말씀. 담화문. 야담. 뒷담화 할 때 이 담자예요. 담자인데, 다음은 당연히 여기서 말이니까 이것이 뜻이겠죠. 등. 이게 이제, 담이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 가는 불꽃염이죠. 불꽃. 불꽃염. 폭염. 뭐 이런 때 쓰는 불꽃염. 폭염 하면은요, 폭발적인 불꽃 같은 더위, 이렇게, 예, 염천, 엄청난 센 말이에요. 이 염자가, 불이 두 개씩 있잖아요. 예, 이거는, 염자를 표현. 이게 말씀 담자가, 염하고 불꽃하고 아무 상관없죠. 말씀 담화문 담이 불꽃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이 염자를 담을 만들기 위해서, 담자를 만들기 위해서 빌려왔어요. 그 다음에, 자, 이것까지 하고요. 또 있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 뜻끼리 모아는 거는
뜻끼리 무하는 거는 이제 이런 글자가 있죠. 우리 배운 걸로 쉬운 걸로 할게요. 다를. 다를은 이게 이제 밝을 명자죠. 밝을 명자. 요거는 일자고 뒤에는 월, 일월 그렇죠. 명하고 아무 상관이 이 음이 빌려왔다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색을 빛을 합치면 합할수록 어쩐다? 밝아진다. 빛이 그렇지 않아요. 빛은 합치면 더 밝아지죠. 노랑 불빛, 빨간 불빛 합치면 더 밝아지죠. 예. 이것처럼 이제 그래서 밝은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뜻이다. 이것도 뜻이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쉬운 글자로 나무목을 두 개 갖다가 나무 이렇게 해서 수풀림 나무를 여러 개 써가지고 두 개 써가지고 수풀림 세 개 쓰는 것도 있죠. 이거는 이제 이것도 숲이라는 뜻으로 삶. 예. 이런 것은 회의 글자. 이 회의 글자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굉장히 많은 글자가 형성 글자로 만든 거예요. 회의 이런 글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문을 계속 쓰다 보니까 어휘가 늘어나 보니까 계속 낱말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형성 글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1학기 때 선생님이 형성 글자, 회의 글자에 대해서 시험을 보니까 안 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형성 글자, 회의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에 안 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거 꼭 알아야 합니다. 예. 한문 상당히 재밌어요. 재밌고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무시하면은 국어 공부가 제대로 안 돼요. 국어 이렇게 소설책 뭐 일반 전문서 여기 보면은요, 한자로 된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뜻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문을 꼭 계속 끊이지 않게 해봐요. 지향이라는 글자, 여기는 교과서에 없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글자가 지향 그러면 저 지향이 뭐야? 발음을 똑똑하게 지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지향합니다. 이렇게 악센트를 넣어서 발음하면 알아들었는데 대부분 그냥 지향한다 이렇게 하면 양인지 항인지 이렇게 혼돈할 거예요. 근데 한문은 분명히 틀려요. 한문으로는 이 지향은 손가락이죠. 손가락을 향한 손가락 향해. 우리는 오직 착한 길로만 가도록 그쪽 방향으로 지향하여 간다. 지향.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맞는 방향으로 지향한다. 이런 상당히 좋은 의미예요. 요거 지향은 금지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지가한 거를 지향하라. 이거는 그만두라. 분명히 틀린데 한자를 모르면 막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고 무슨 뜻인지 분명히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자, 본문 하겠습니다. 본문 98페이지 같이 써봐요. 써보겠습니다. 5
오비. 시험본 맞네. 3. 자, 오비에 3점. 그 다음에 자, 정, 권. 자정관점. 그 다음에 세. 삼세. 어, 98페이지 보고 써보세요. 3세 지습이 지, 호, 8, 10. 그 다음에 천리, 지, 천리지행도. 시요. 시요 조카라. 자, 오비 삼척. 그 다음에 자정 관천. 3세 지습이 지우 80이라. 천리지행도 시여 조카라. 자, 내 코가 석자. 내 코가 석자. 너 내 숙제 좀 도와줘. 야, 나도 이 숙제 많아서, 나도, 감당을 못 하겠어. 내 코가 석자야. 이때 쓰죠? 내 코가 석자 지금도 많이 쓰죠? 학생 쓰나요? 그 다음에, 자,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이게 풀이 순서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앞에 1학기 때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고사성을 하면 풀이 순서 엄청 중요해요. 이게 자유서 보면 이외에 전부 풀이 순서가 숫자로 다 써졌죠. 이걸 보면서 해설하면서 꼭꼭 체크를 해보세요. 이거 반드시 풀이 순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3세의 습관이, 버릇이, 자, 1, 2, 3, 4, 80까지, 80에 이른다. 3세의 습관이 80에 이른다. 3세 지습이 지우 80이나. 그 다음에 길이라고도 되고, 천리의 행차, 천리의 천리길도 발 아래로부터 시작한다. 천리길도 발 아래. 지금 천리지행도 시어 조카라고 쓰는데, 그 밑에 속뜻이 아무리 큰 것이라도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거 틀렸어요, 이거. 물론 선생님이 시험에 내면 이제 이걸로 이렇게 말을 이제 이렇게 해야겠지만, 요 자습서에 나와 있는 풀이 이거 속뜻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작은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지, 밑에 아무리 큰 것이다 그 처음은 작은 거, 이거는 이 풀이가 잘못됐어요. 이거 책을 만든 분도 정말 심사숙고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작은 것을로부터 시작했다는 말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해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 중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남한산성을 간다. 여기서 선생님 추운데 해도 좀 있으면 해도 넘어가고 안 가요. 그래야 우리 꼭 가자. 그래서 이제 애들을 설득해서 우리 남한산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가려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3, 4일치 버스 타면 되죠. 그래서 한번 갈아타면 되죠. 일단 여러분들이 3, 4일치 버스를 타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 남한산 간 거가 지금 시작이 된 거죠. 남한산에 이제 시작을 버스를 타는 순간 남한산에 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남한산 입구에 이제 몇 걸음 올라갔다고 해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남한산에 이제 절반이 왔어. 그러면서 이 말을 했다고요. 천리지행도 시어 족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럴 때 쓰는 거죠. 아직 안 그러면 이보다 더 어려운 거, 굉장히 어려운 수학 시험 공부가 있는데, 이거 해 말어. 이번에 그냥 포기해 어째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한 문제라도 풀어보자. 그렇게 해서 책상에 앉아서 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책도 펴놓고 뭐도 다 해놓고 이렇게 뭐 핸드폰도 좀 갖다 놓고 어쩌고 하다가 밥 먹자 해서 밥을 먹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래서 맨날 날마다 이랬다고 해요, 어떤 학생이. 그러면 이거는 이러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결심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아무 시작도 안 하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뜻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천리지행도 시어 족하라, 이런 뜻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앞에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공부를 참 잘할 수가 있어요. 잘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서울대를 다니는 분, 또 그런 교수들, 그 다음에 이렇게 산업체에 있는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분들 있잖아요. 전부 밥만 먹으면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 뭐냐면 놀 거 다 놀고 운동할 거 다 하고 하면서 서울대를 가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다 공통점이 뭐냐면, 공부할 때 완전히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공부가 잘 안 되는, 요즘에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은 게임에 빠졌거나, 이거 핸드폰 아닌데, 이 핸드폰을 너무 가까이, 핸드폰에 중독이 돼서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제 얘기를 했지만은, 핸드폰을 옆에 놓고 공부 한 10분이나 하다가, 왜 답을 안 해? 이러면서 또 놓고, 조금 하다가 말고 또 그러고, 이 새끼 나쁜 사람이네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고, 그 온통 이 머릿속에 저 친구 나한테 카톡한 거 답안해 준다고만 계속 이렇게 기분이 나빠요. 이게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냥 말했지만, 저는 핸드폰 하루에 2번만 봅니다. 물론 전화 온 거는 다 봤죠. 하지만 카톡이나 문자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보고 답해 주거나 내 할 얘기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고 안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생도 아닌데도 그 남은 시간을 뭐 책을 읽든지 뭐 다른 일을 하든지 귀한 시간에 내가 보내지, 절대 핸드폰이나 이렇게 이게 매달리고 여기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크게 출세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나이 나름대로 굉장히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서 문장이 있기 이걸로 하고요. 보겠습니다. 자, 100페이지 1번 맨 밑에 확인하기 3세 지습 2 3세 지습이 지우 80이라 이라 2이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천리지행 시어 적화 이거는 시작의 중요 여기 답은 시작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시작이 반이다. 여기에 여기 부수를 좀 볼까요? 부수를 여기 이제 입구자. 여러분 책 그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게 쓰세요. 이렇게 요자 위에다가 이렇게 입구자 이렇게 쓰고 요거는 두 번째는 전체라겠죠? 전체 쓰고 그 다음에 3자는 한일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부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자는 이거는 이제 흡토예요. 흡토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 이거고요. 여기는 요거고 요거는 당연히 볼견자겠죠. 예. 당연히 볼견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근대자. 대자인지 봐야겠네. 자, 3세 지습도 이제 봤지만, 한일, 그 다음에, 여기 그칠지, 요거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게 아니고, 이거. 이거는, 이죠. 달게. 그 다음에, 지자 전체죠. 그 다음에 우자. 우자를, 이거는 간자. 방패 간자죠. 그러니까 우자를 쓸 때는 이렇게 해서 끝에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이 우자예요. 그냥 빤듯이 하면 방패 간자 됩니다. 좀 조심해야 합니다. 요거는 여기 두 개고. 팔자는 여덟팔은 이것도 전체고, 이것도 전체고. 그 다음에 천자는 열십자고, 마을리 전체라겠죠? 마을리 전체. 지자 이거라겠죠? 지자. 행자 전체예요.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여자고, 그 다음에 옆에도 모방. 이게 부수입니다. 이거 전체. 이거 이렇게도 된다겠죠? 이게 전체. 하자는 이게 이거. 부수까지 이렇게. 자, 이제 코비자 써봤죠. 저기 101페이지입니다. 코비자 써봤죠? 자, 척자 써봤죠? 그 다음에 앉을 자자. 그 다음에 습자, 익힐 습자. 그 다음에 우자. 어조사우입니다. 어조사우. 자, 그 다음에 비로소. 비로소. 시작한다는 뜻이죠.